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4일 밤 9시입니다. 오늘 오후에 대구에서 있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가 한 30분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중에 저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론된 대목을 제가 설명드리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역사의 한 토막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연설에서 공교롭게도 김광석 씨가 우리 곁을 떠나던 1996년 대구는 이미 정치권에 죽비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15대 총선에서 집권 민자당이 김종필 총재를 민자당에서 거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김종필 총재는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한국당은 총선에서 신한국당이 민자당을 이름을 바꾼 겁니다. 신한국당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만들어내는 것에 실패했고 대구에서는 13개의 의석 중 2개만 신한국당이 가져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은 당에 대한 장악력이 서서히 줄고 대선을 앞두고는 삼김청산을 내세운 이회창 후보가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조갑재 기자가 2001년에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생전의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김종필 총재와의 결별을 후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갑재 기자는 오기가 센 김영삼 대통령이 그처럼 솔직하게 당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승부사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털어놓는 후회는 진실할 것입니다. 그 정치 파동의 끝에서 보수 진영은 10년간 집권하지 못하며 좌충우돌했기 때문입니다. 취지는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은 보수를 분열시켜 가지고 결국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도록 했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후 과정을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인용한 조갑재 증언의 원전은 2000년 8월 월간조선입니다. 당시에 제가 편집장을 하고 있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 그때는 퇴임해서 상도동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을 아주 장시간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월간조선 2000년 8월로 아주 두꺼운 잡지입니다. 여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가 가서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 후반기가 어려워진 것은 JP가 1995년 초 민자당을 탈당하여 자민련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JP가 나가게 된 과정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걸 이준석 대표가 읽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형우 장관이 참 좋은 사람인데요. 당시 당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그 사람이 기자들하고 간담회 비슷한 걸 하면서 JP 같은 사람을 당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발표를 한 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당시 나는 JP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주례 회동에서 내가 최 장관의 말이 내 진위가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오해를 풀지 못한 겁니다. 그 오해라는 게 내가 밤중에 최영우를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정말이지 내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 일과 관련해서 내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불거져 있던 당시 이 양반 JP입니다. JP가 대전인가 어딘가에 가서 좀 험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성구동으로 찾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못했고 JP는 탈당을 해버린 겁니다. 아, 내가 JP를 놓쳤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도 그건 아쉽게 생각해요. 내가 청구동에 갔어야 했다. 그랬으면 JP가 절대로 안 나갔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오해가 있었군요 라고 했더니,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그때 찾아가서 내 본심을 전했더라면 오해가 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도 참 안타까웠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1995년 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탈당을 한 JP는 자민련을 만듭니다. 이 자민련이 지지 기반이 충청도와 대구 경북 지방이었습니다. 특히 대구였습니다. 대구 사람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현대사 부정, 그리고 12.12 사건에 대한 소견,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JP가 등장하니까 보수 본류다 해가지고 1996년 총선에서 큰 약진을 했습니다. 바로 대구와 충청도에서 수십석,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의 5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자민련이. 이렇게 됨으로써 여당인 신한국당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보수 제1차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이 보수 대통합이 바로 1990년에 있었던 3당 합당이었습니다. 3당 합당은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JP의 신민주공화당이 합쳐진 겁니다. 그런데 그 3당 합당 구도의 덕분에 1992년에 김영삼 씨가 김대중 씨에게 거의 200만 표 차이로 이겨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보수 대단결을 이룬 거죠.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한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북 정책에 대한 혼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통 보수 세력의 불만을 갖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통 보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김종필 세력이 탈당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997년 신한국당 대통령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1위로 해서 이제 공식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2등을 한 이인재 씨가 탈당을 해가지고 독자 출마를 합니다. 보수가 이제 2차 분열을 해버린 겁니다. 2차 분열. 자, 그 다음에 또 김종필 씨가 별도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하다가 지지율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김대중과 손을 잡아버립니다. 이른바 DJP 연합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보수의 말하자면 4분 5열 속에서 김대중 후보가 30여만 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때 참고로 이인재 씨가 독자 출마해가지고 전체 득표율의 20%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도 김대중 후보가 30여만 표 차이로밖에 당선될 수 없었다 이겁니다. 이 상황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보수를 분열시킨 사람이 바로 보수 대단합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던 김영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를 분열시키고 있는 사람이 보수 중도 대단합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게 참 기막히게 들어맞습니다. 김영삼의 역할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개성되고 있습니다. 이 보수를 분열시키는 것의 가장 키포인트가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이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데는 보수, 중도, 청년층이 합쳤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을 몰아내니까 청년층에서 지지율이 아주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을 매개로 해가지고 2030 세대의 약 50%가 윤석열 후보를 찍었습니다. 이게 바로 당선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는데 그 결정적 요인을 만들어준 이준석을 이런 식으로 몰아내는 과정에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특히 30대는 가장 좌경적이라는 40대보다도 더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즉 김영삼의 보수 분열, 윤석열의 보수 분열, 이게 아주 겹쳐 보인다 이겁니다. 겹쳐 보인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인터뷰한 걸 이준석 당대표가 어디서 구했는지 읽고 아주 적재적소에 조갑재 기자의 증언이라면서 인용한 걸 보고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정치 관련 기사를 아주 꼼꼼히 읽고 그 교훈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